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종합병원은 언제나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곳입니다. 요새 같은 시국엔 더더욱 그렇고요. 한 번 출근을 하면 밥 먹기도 어려울 만큼 고된 일이지만 그래도 전 제 직업에 만족하며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두 아들 녀석들도 잘 키우면서 일과 가정에 소홀하지 않는 나름 괜찮은 워킹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게도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 때문인데요. 고부 간의 갈등 같은 문제냐고요? 글쎄요. 이건 고부 간의 갈등 수준을 넘어서 고부 간의 의절 정도라고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요? 웬만한 일로는 잘 내색하지 않는 저에게도 이 시어머니에 관한 문제는 아주 어렵게 다가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드려봅니다. 저보다 인생을 더 살아온 분들의 조언도 듣고 싶고요. 그럼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수익 가구를 유통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100점짜리 남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허튼 짓 하지 않고 가정에 충실한 편인 사람입니다. 우리 두 부부가 성실하게 일을 한 덕에 작은 아파트 한 채도 마련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은행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이대로라면 무리 없이 대출도 갚아가며 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자식들도 낳으면서 저는 행복한 가정만을 꿈꿨습니다. 막 결혼 시작할 때 시댁은 노래교실 강사 일을 하시는 시어머니와 간암을 앓고 계신 시아버지, 그리고 메이크업 학원을 다니고 있는 남편의 여동생까지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죠. 시아버지가 병원을 오고 다니며 투병 중이셨지만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는 바쁘게 노래교실을 다니면서도 아픈 남편을 살뜰히 챙겼거든요. 그런데요, 이 노래교실 강사로 사회활동도 왕성히 하시고 아픈 남편의 병수발도 소홀하지 않고 철딱선이 없는 딸 자식 구박하는 시어머니에겐 사실 나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을 지나치게 밝힌다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어머니의 돈에 대한 집착은 병적으로 심했죠. 무조건 선물은 현물이 아닌 현금이어야 하고 외식이라도 할라치면 웬만하면 용돈으로, 정 안 되면 외식 메뉴를 저렴한 곳으로 바꾸고 그 차액분을 용돈으로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가족들끼리 재미로 치는 화투나 윷놀이판이 벌어지기라도 하면 어머니는 마치 올림픽에 나간 국가대표처럼 사기를 불태우며 게임에 임하십니다.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웃자고 하는 일에 서로 낯을 불키기 일쑤였고요. 어머님, 피박에 광박에, 어머, 왜 이렇게 못 드셨어요? 계산해 보니까 38,000원 되시겠습니다. 어서 주세요, 어머니. 아이, 더러워서 못 해 먹겠네. 너는 간호사 일하면서 일은 안 하고 화투만 쳤니? 오늘 더럽게 안 맞네. 자, 가져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며 즐거웠던 자리가 파토나는 경우도 많았답니다. 신혼 때에는 그런 시어머니가 참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제게 시어머니를 이해하라고 하더군요. 옛날 하도 없이 살고 고생을 많이 해서 아끼는 버릇이 몸에 배서 그렇다나요? 하지만 제 시선으로 보는 시어머니는 그런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가, 너 이 코트 입지 않는다고 했지? 네, 처녀 때 입던 건데 지금은 안 맞아서요. 그래? 그럼 내가 가져도 되지? 네? 뭐 그렇긴 한데 그거 어머니한테도 맞지 않을 텐데요. 어, 내가 입을 게 아니고 중고품으로 팔려고. 이 정도 코트면 못 받아도 3만 원은 너끈히 받을걸. 아, 그래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너 저 에어프라이기 잘 안 쓰는 것 같던데 저것도 쓰지 않으면 내게 줘라. 에어프라이어 같은 조리용품도 은근히 잘 팔리거든. 아, 네. 그럼 어머니 가지세요. 그래, 고맙다. 어쩌다 저희 집에 방문하실 때면 이렇게 뭐라도 들고 가셔야 직성이 풀리십니다. 그런 식으로 모은 이런저런 물건을 중고로 처분하고 현금화시키는 재미에 푹 빠져 있으시더라고요. 처음엔 시어머니가 참 알뜰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자꾸 보니까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물건이나 돈을 아껴 쓰는 것보단 돈을 모으는 것에 더 집중돼 있다는 것이죠. 알뜰하다면 당신한테 쓰는 돈이라던가 필요 없는 곳에 들어가는 지출을 줄여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옷이나 장신구, 화장품도 좋아하시고요. 택시도 잘 타고 다니세요. 씀씀이가 결코 적지 않은 어머니는 알뜰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돈을 엄청 밝히고 좋아하시는 타입이라는 거죠. 뭐 이 정도야 그럴 수 있다 싶으시죠? 하지만 돈에 집착하는 시어머니에 대한 일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예, 남들 며느리들은 한 달에 꼬박꼬박 100만 원씩 용돈 준다는데 너희는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입을 싹 닫니?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님, 저희도 대출금이랑 나가는 게 많아서요. 좀 여유가 생기면 조금이라도 드리도록 할게요. 장난해? 요즘 누가 여유 있어서 용돈을 주니? 지금껏 키워준 값으로 그동안 고생했다고 주는 거지. 잔말 말고 이번 달부터 단돈 50만 원이라도 입금해라. 마음 같아서는 나도 10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마는 니네 사정 봐서 깎아준 거야. 무슨 말인 줄 알았지?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안 돼요. 왜 여유가 없는 자식들한테 돈을 강요하세요? 뭐? 너네 둘 다 맞벌이 하면서 50만 원도 못 주겠다는 거야? 내가 더러워서 원. 됐다. 나도 기분 나빠서 안 받을란다. 앞으로 찾아오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명절에도 오지 마.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며 2주 동안을 투쟁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봐도 너무 어린아이 같지 않으신가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신우에게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밥도 안 먹고 머리 싸매고 누웠다는데 결국 우리가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요. 우리가 항복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친정 30만 원, 시댁 30만 원 용돈을 보내주기로 합의를 보고 그 시모의 용돈 대첩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게 이런 걸 물으시더라고요. 예, 세상에 아까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차가 지나가면서 내 손을 백미러로 탁 치고 지나갔다니까. 그럼 당연히 입원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 입원이요? 겨우 그 정도로 무슨 입원이에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럼 자동차가 사람을 쳤는데 입원을 해야지. 내가 손이 얼마나 아픈데. 이상한 소리 말고 이 정도 부상으로 입원하면 몇 주나 입원할 수 있는지 말해봐. 외관상 아무 이상이 없으면 2주 이하의 어머니. 에? 그것밖에 안 돼? 그럼 보상을 얼마 받지 못할 텐데. 적어도 한 두 달은 입원을 해야 돈이 될 텐데. 어머니, 아프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입원을 하면 보험 사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통원 다니시면서 치료비 받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보험 사기? 이게 어떻게 보험 사기니? 난 정당하게 차에 치인 피의자인데. 그리고 너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이런 사고는 하늘에서 내려준 행운 같은 거야. 이런 걸 못 챙겨 먹는 사람이 등신이지.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결국 어머니는 그 보험차주 보험사 쪽에서 80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뛸 듯이 기뻐하시더군요. 그리고 어머니는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보험에서 입원비랑 치료비 등도 추가로 보험금을 받고 금팔찌를 사는 거 있죠. 나한테 와서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나 원참. 예, 백미러로 손 한번 살짝 스쳤을 뿐인데
그 손에 금팔찌가 들어왔어. 세상 참 돈 벌기 쉽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한테도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라고 설교를 하는데 정말 제가 며느리지만 꼴보기 싫더라고요. 시댁은 아버님이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시고 퇴직을 하셔서 연금도 나오고 또 어머니도 노래 교실에서 강의를 하시니까 두 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보이는데 저렇게 돈에 집착을 하십니다. 이러니 제가 고개를 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딸이랄까요? 치장하기 좋아하고 꾸준히 술, 담배 거르지 않는 날라리 백수 시누이도 제 골머리를 적지 않게 썩였습니다. 언니, 오빠가 전화를 안 받네요. 급해서 그러는데 20만 원만 붙여주세요. 네? 20만 원이요? 갑자기 20만 원은 왜요? 급해서라고 말했잖아요. 어차피 오빠한테 받을 게 있으니까 얼른 보내주세요. 계좌 문자로 찍을게요.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급하면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문제죠. 남편에게 시누이의 무례함에 대해 말하면 남편은 또 아가씨 편만 듭니다. 당신 아가씨한테 빚진 거 있어? 왜 자꾸 아가씨가 당신한테 돈 받을 게 있다고 해? 아, 그거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때 되면 용돈 주고 옷 사주고 그래서 그래. 내가 상이 시집 갈 때까지는 그런 거 다 해주겠다고 약속했거든. 아니, 그게 말이 돼? 그거야 결혼 전에 오빠로서 해줬던 거고 이제 당신은 가정 있는 사람인데 언제까지 아가씨 용돈 챙겨주려고 그래?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래. 매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한 번씩 주는 걸 가지고 당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가씨는 당신이 연락 안 되면 당당히 나한테 전화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게 상식에 맞는 일이야? 알았어, 알았어. 내가 상희한테 말할게. 절대 당신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지 말라고. 그럼 됐지?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 됐어. 이제 그만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용돈 좀 주는 걸 가지고 닭다리니? 남편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도대체 시댁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란 줄은 모르지만 끔찍이도 시댁 식구들을 챙기더군요. 남편에게 시모, 시누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 저만 나쁜 년 만들고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정말 한숨만 푹푹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시누이의 경우 버릇없는 행동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저와 남편이 예상치 못하게 야근으로 집을 비우게 되는 날이 가끔 생기곤 하거든요. 그럼 아가씨가 가끔 저희 집에 들러서 애들을 봐주곤 합니다. 물론 알바비를 정확하게 쳐서 드리죠. 그런데도 아가씨는 제게 가방이며 신발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건 기본이고요. 큰 마음 먹고 산 화장품 같은 것도 손가락을 푹푹 찔러 넣어서 못생긴 얼굴에 쳐 바르는 일도 비일비재하답니다. 그 덕분에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 집에 온다는 소식만 들리면 제 물건 숨기기에 바빠지죠. 참 우스운 일이죠. 가족들을 못 믿어서 제 물건들을 일일이 숨겨야 되는 현실이 참으로 애달프더군요. 그런 아가씨가 갑자기 남자가 생겨서 연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불에다 기름을 붓는 소식과도 같았습니다. 가뜩이나 꾸미는 걸 좋아하는 시누이인데 이젠 오죽 더 하겠습니까? 제가 대체로 수더분한 스타일이라서 그렇지 만약 아가씨 취향과 비슷한 사람이었다면 제 물건은 아가씨 손으로 넘어가서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번에는 또 어떤 남정네를 꼬셨나 물어보려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서로 비밀이 없을 정도로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는 사이거든요.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해서 문제가 되는 날도 많았지만은요. 요새 아가씨 남자 만난다며? 당신도 알고 있었어? 상희한테 대충 들었는데 한눈에 반했다나 어쨌대나. 뭐? 한눈에 반해?
저번에도 한눈에 반했다고 시집 가네 마네 하다가 3개월을 못 만났잖아. 또 엉뚱한 남자 만나서 허물만 켜는 거 아니야? 뭐 하는 남자라는데? 당신 또 말을 그렇게 해. 결혼 전에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들어보니 무슨 사업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던데? 사업 준비? 그 말은 그냥 놀고 있다는 뜻이잖아. 말 그대로 백수네, 백수. 아니, 아가씨는 그 나이 먹도록 어떻게 남자 볼 줄을 그렇게 모른대? 걔도 30이 넘었는데 연애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냥 우리는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 당신은 신경 꺼. 또 말 기분 나쁘게 한다. 근데 이번에는 냄새가 나서 그래. 그러지 말고 당신이 좀 자세히 물어봐. 홍기 찼다고 아무나 만나면 되겠어? 그래, 알았어. 제 성화에 못 이긴 남편이 아가씨가 만나고 있다는 남자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아가씨는 그 남자와 결혼까지 약속했다며 곧 인사하러 오겠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에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나이만 찼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가씨가 남자를 제대로 골랐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아가씨의 남자친구란 사람을 만났습니다. 솔직히 얼굴 한번 보고 그 사람 성격이 어떨지 아가씨한테 잘할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어른들한테 말하는 뽐새나 껄렁거리는 태도를 봐선 영 아니지 싶더라고요. 본인이 예전에 호프집을 큰 규모로 했다는데 매출이 얼마였고 테이블이 몇 바퀴나 돌았고 본인 자랑을 스스럼 없이 하는 걸 보니까 겸손과도 거리가 멀어 보였고요. 그렇게 첫인사를 마치고 난 후 가족끼리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는데 시어머니는 그 남자가 초롱초롱하니 괜찮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끝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다 넌지시 제 생각을 밝혔죠. 기생 오라비처럼 말끔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허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말을 모양 없게 한다. 기생 오라비가 뭐니? 그리고 남자가 저 정도 자신감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니? 내가 보기엔 괜찮다. 그러니까 다들 상희한테 아무 말 하지 마. 어머니는 그저 혼기가 꽉 찬 딸을 시집 보내고 싶으신 그 마음뿐인 것 같았어요. 모처럼 결혼을 하겠다고 나선 딸이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치우려는 거죠 뭐. 하지만 저는 시누이가 얄밉긴 했지만 정말 가족으로서 걱정을 했어요. 딱 봐도 그 남자랑 살면 시누이가 고생 꽤나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양팔에는 문신이 가득했고 어른을 대하는 말투 등을 들어보니 이 결혼을 말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시누이 결혼을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밀어붙이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또 돈을 부탁하는 겁니다. 걔네들 날 잡으면 큰애 너희들이 좀 도와줘야 해. 상이 저것이 뭐 배운답시고 돌아다닐 줄만 알았지. 돈 한 푼 못 모았잖아. 니들도 알다시피 아버지 병원 다니시느라 나도 형편이 시원치 않잖아. 그래도 어떡하겠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결혼한다는데 오빠가 척하고 내놓아야지. 그럼요. 걱정 마요, 엄마. 상이 결혼하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어머니는 아가씨 결혼식에 우리더러 목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셨고 남편은 그 말에 얼른 화답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의논이나 상의는 눈꽃만큼도 없었고요. 정말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아가씨 결혼하는데 오빠로서 돕겠다는 건 알겠지만 상황에 맞게끔 성의 표시만 하면 되는 게 아닐까요? 시어머니가 대체 어느 정도를 원하는 건지 가늠이 되질 않았어요. 참다 못한 저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표정으로 이렇게 되물었죠. 아가씨 결혼하려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닐 텐데요. 저희가 얼마나... 구색을 맞추려면 서너 장은 좋게 들어가지 않겠니? 그걸 우리가 전부 다 어떻게 감당해? 그래도 너희들이 2장 정도는 보태야지.
2장이요? 아가씨 결혼하는데 2천만 원을 보태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지 못했으면 본인들 사정에 맞게 결혼을 해야지. 왜 제가 2천만 원을 내놔야 합니까? 누가 들으면 제가 재벌이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우리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랑 우리 친정에서 3천만 원을 도와주셔서 그걸로 집 얻고 집안의 물건들 채웠습니다. 물론 남편 모은 돈이랑 대출을 받긴 했지만은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 2사람 여태껏 맞벌이 하면서 대출금 갚아가며 2아이 키웠습니다.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2천만 원을 무슨 당연하듯이 내놓으라고 하는데 머리를 쥐어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모르는지 남편의 반응은 더 가관이더군요. 알았어요.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가족이 왜 가족이겠어요? 어려울 때 도우라고 있는 게 가족인데 아마 이 사람도 동의할 거예요. 그래, 그럼 내 그렇게 알고 있으마. 남편과 시어머니 2사람이 절 옆에다 앉혀놓고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아니 남편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인데 왜 제 의사는 아무도 묻지 않는 걸까요? 저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 그만한 돈 내놓을 여유 없어요. 아직 주택자금 대출도 남아있고 애들 키우고 사는데 그만한 돈을 척척 어떻게 내나요?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워요. 뭐라고? 그럼 넌 상이 결혼하는데 빈손으로 보내란 말이냐? 빈손으로 보내자는 게 아니라 저희도 상황이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말 나온 김에 어디 한번 따져나 보자. 너는 도현이 연봉이 얼만데 앓는 소리부터 하니? 거기다가 너도 병원 꽤 오랫동안 다녔는데 집구석에 돈 1,000도 없어? 아니면 있는데 아까워서 못 내놓겠다는 거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저희 2사람 벌어서 써도 넘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가씨 결혼한다고 2천만 원씩이나 척척 내놓을 만큼 부자가 아니라고요. 아이고, 얘 그런 말 말아라. 내가 노래교실 나가서 아줌마들이랑 노래하며 산 지가 벌써 20년이다. 세상 돌아가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너희가 사는 아파트 시세가 지난달에 얼마고 이번 달에 얼마 올랐는지 빠삭하게 꿰고 있는 게 바로 나야. 그런데도 돈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만 하고 말이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다. 어머니, 깔고 사는 아파트 말씀을 왜 하세요? 그럼 아가씨 결혼한다고 제가 아파트라도 팔아야 해요? 너 지금 시애미한테 대드는 거냐?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시끄럽고 상이 결혼 준비하는데 너희도 성의껏 보태는 걸로 알고 있으마. 아니 어머니. 이렇게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 있죠. 진짜 연장만 안 들었지 날강도가 따로 없지 않나요? 이걸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제가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돈 2천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도 쉽게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억울해서 미치겠더라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기분 나쁘다고 절 타박하는데 이건 뭐 저만 못된 년이고 때려 죽일 년이더라고요. 전 그날 남편과 또 전쟁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당신 내 말이 틀렸어? 아가씨 결혼하는데 왜 2천이나 보태줘야 하는데 저번에 내 동생 결혼할 때 당신 뭐라고 했어? 100만 원이면 성의 표시한 거라고 했지. 근데 당신 아가씨 결혼한다고 하니까 2천만 원 거저 주겠다고? 거참 나도 아는데 상의가 결혼 몇 번씩 하냐? 오빠가 돼서 이 정도도 못 해줘? 그리고 당신 남동생은 대기업에 다니니까 능력 되잖아. 동생이 능력이 안 돼서 좀 도와준다는데 왜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건데? 좀 덜 먹고 좀 덜 쓰면 그깟 2천만 원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왜 내가 아가씨 결혼하는데 덜 먹고 덜 써야 하느냐고. 몰라.
난 절대 돈 못 해주니까 당신이 땅을 파든 주워오든 알아서 해. 난 분명 말했다. 혹시라도 나 몰래 돈 빼서 주거나 대출 받아서 주면 그땐 바로 이혼일 줄 알아. 알겠어?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휘둘리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저도 못을 받고 말았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300 이상은 해드릴 수 없다고 못을 박았죠. 결국 남편도 시어머니와 합의를 받고 이 소동은 300만 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천만 원에서 절반의 절반은 지켰지만 가진 욕은 전부 제가 먹었죠. 이 속 좁은 년, 인정머리 없는 년, 눈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년. 참 돈을 쓰면서도 이렇게 욕을 먹는 건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아가씨는 그 남자와 날짜를 잡았고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었죠. 그리고 얼마 후 상상도 하지 못한 사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병원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오늘 아가씨랑 혼수를 보러 간다며 돕기를 한 돈을 좀 붙이라는 말이었죠. 꼭 빚쟁이들이 빚 독촉하는 것처럼 느꼈지만 이제 뭘 어쩌겠습니까? 기왕 보내드리기로 한 거 마음을 비우고 해드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시국이 시국인지라 정신이 없을 때였는데 계속 보내라고 닥달을 하니 정신없이 돈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없이 일을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은행에서 날라온 문자를 보고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제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었나 봅니다. 300을 보낸다는 게 0 하나를 더 붙여서 3천을 보낸 게 아니겠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후딱 돈을 보내려던 마음에 마침 적금 만기돼서 이 돈을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하나 다른 적금을 들여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돈을 어머니한테 보내버린 겁니다. 저는 부랴부랴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제가 낮에 보내드린 돈이 실수로 잘못 들어갔어요. 300이 아니라 3천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 난 그건 또 자세히 보지 못했네. 그래, 내가 확인해보고 내일 나머지 보내주마. 아무튼 돈 보내줘서 고맙다. 네, 알겠습니다. 주무세요, 어머니. 남편한테 이 일을 얘기해줬더니 피식 웃으며 핀잔을 주더라고요. 2천만 원은 죽어도 못 주겠다고 하더니만 3천만 원 주려던 거였어? 아유, 우리 와이프 통이 엄청 크네. 내가 그 깊은 뜻도 모르고 오해를 했지 뭐야. 아, 진짜 놀리지 마. 나 괜히 불안하단 말이야. 불안하긴 뭐가 불안해? 혹시 어머니가 안 주시면 어떡해? 엄마가 남도 아닌데 그 돈을 왜 안 줘? 넌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그렇지? 잘 주시겠지? 참나 싱겁긴. 전 불안한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고 다음 날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돈이 들어왔다는 문자는 오지를 않는 겁니다. 퇴근할 시간이 넘었는데도 돈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 어머니 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혹시 못 보내셨어요? 아이고, 맞다. 내가 노래교실 아줌마들이랑 수다 떠느라 깜빡했네. 내일은 잊지 않고 꼭 넣으마. 네, 어머니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하지만 약속한 다음 날이 되고 또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어머니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전 제 불안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직감했죠. 어머니, 왜 돈을 자꾸 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고의로 이러시는 거예요? 돌려주지 않다니 얘는 말을 왜 그렇게 하니? 돌려주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잊어버린 거지. 너도 나이 먹어봐. 사람이 깜빡깜빡한다.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 이 시간에 전화해서 난리니?
그럼 지금이라도 보내주세요. 네? 은행 문 닫은 지가 언젠데 지금 돈을 보내래? 나는 핸드폰으로 돈을 보낼 줄 모르는 사람이야. 너네처럼 젊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줄 아니? 아무튼 기다려. 때 되면 알아서 줄 거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게 벌써 2주가 넘어가는데 큰 소리는 어머니가 더 내더라고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한테 말했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도 태평한 겁니다. 어련히 알아서 주실 텐데 왜 이렇게 야단이냐는 거죠. 어떻게 모자지간 아니라고 할까봐 꼴배기 싫은 성격도 꼭 닮았는지 전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절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전 다음 날 어렵게 연차를 내곤 어머니가 일하시는 노래교실로 달려갔습니다. 미리 전화를 드리고 가면 왠지 핑계를 댈 것 같다는 생각에 말없이 그곳으로 쫓아갔죠. 어머니는 막 수업을 마치곤 수강생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를 본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아니, 네가 여긴 웬일이니? 어머니한테 볼 일이 있어서 왔죠. 잘 아시잖아요. 아유, 얘는 정말. 알았다. 잠깐만 기다려라. 안색이 하얗게 질린 시어머니는 수강생들을 돌려보내곤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내가 준다고 했는데도 이 시애미가 도망이라도 칠까봐 쫓아온 거니? 네, 맞아요. 저 솔직히 어머니가 제 돈 돌려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불안해 죽겠어요. 그래서 왔어요. 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어서 돈 돌려주세요. 그 돈 지금 당장은 돌려주지 못한다. 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제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돈 누구한테 빌려줬어? 뭐라고요? 제 돈을 허락도 없이 누구한테 빌려줘요? 네?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석 달만 빌려주면 아주 짭짤하게 이자를 쳐준다더구나. 그래서 내가 빌려줬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돈으로 이자 놀이를 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이런 시어머니가 있을까요? 전 시어머니에게 당장 되돌려 받아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 있죠? 전 결국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 사실을 말했더니 그제야 남편도 조금은 심각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니랑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와서 결과를 통보하더군요.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당신이 모르겠지만 미주 아주머니라고 있는데 그분이 동네에서 개모임 개주이셔. 나도 그분 어렸을 때부터 몇 번 봤고. 그러니 걱정 안 해도 돼. 3천만 원에 10% 쳐주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엄마가 혹할만 하지. 그러니 우리 3개월만 기다려보자. 이렇게 황당한 말을 하는 거 있죠. 지 엄마랑 통화하기 전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냐며 화를 내며 전화를 하더니 나중에는 지 엄마 꼬임에 넘어가 나보고 이해를 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일은 벌어져 버렸고 수습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또 저의 속을 뒤집어 놓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아가씨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자 내용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올케 언니 200 잘 쓸게요. 고마워요. 200이요? 아니 분명 300을 쓰라고 돈을 보냈는데 왜 아가씨는 200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100을 챙기셨나 봅니다. 정말 대단한 시어머니입니다. 이런 시어머니가 제 돈을 온전히 돌려주실까요? 제 한숨은 깊어져만 갔죠. 그렇게 지지부진한 석 달이 흘렀고요. 그렇게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었던 시어머니는 그동안 연락 한 번이 없더라고요. 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그만두고
또다시 노래교실로 찾아갔습니다. 얼굴을 보고 말을 해야 뭔가 답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문화센터 주차장에 주차를 딱 하려는데 마침 어머님이 누군가와 함께 나오시더라고요. 수강생인지는 몰라도 웬 남자 차에 후딱 올라타는 모양새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왜 여자의 직감 같은 거 있잖아요. 시어머니를 태운 차가 출발을 하자마자 전 본능적으로 그 차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큰 도로를 따라 달리는 차가 자꾸 교회 쪽으로 빠집니다. 저는 제 촉이 들어맞지 않길 빌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미워도 이건 아니잖아요. 암 투병 중인 아버님은 시어머니 보고 현모양처라고 늘 칭찬을 하시는데 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다르게 차가 멈춰선 곳은 바로 한적한 곳에 위치한 모텔이었습니다. 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와중에도 전 시어머니가 외간 남자랑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해 두었어요. 이 집 식구들은 제 말을 도통 들어먹질 않으니까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 남자의 차량 번호판도 선명하게 찍어뒀고요. 그리고 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후에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죠. 얼굴이 시뻘개진 남편은 무척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자세히 알아보겠노라며 우선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알겠다고 했고요. 자신의 어머니가 외도를 하는데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이젠 이 사건은 제 손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남편이 알아서 잘 해결하길 바라는 수밖에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당장 따져 묻지 않고 조용히 이것저것을 알아본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어머니가 바람을 피운 것도 사실이었고 그 기간도 상당히 오래됐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가 그 남자에게 꽤 많은 돈을 대줬다는 점이었어요. 그 남자가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돈을 자주 빌려갔고 액수도 상당하다는 것이었죠. 그 남자를 노래교실 회원으로 만나서 오랫동안 비밀리에 만나왔던 걸로 보였습니다. 나이 64세 불륜이라니. 인터넷에서 황혼 이혼, 황혼 재혼 이런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제 주위에서 이런 일이 닥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주인공이 제 시어머니라뇨. 그리고 제 돈 3천만 원도 그 작자에게 들어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정말 기절할 노릇입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돈에 집착했던 이유가 남자한테 홀라당 빠졌기 때문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어머니가 외도를 한 증거를 모두 모은 남편은 저와 함께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태연한 얼굴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아유, 또 돈 때문에 찾아온 거니? 알았어. 걔가 다음 달에는 꼭 준다고 하니까 기다려봐라. 남편은 굳은 얼굴로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증거들도 전부 보여주면서요. 엄마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래?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바람이라니. 이게 말이 돼? 아니, 그걸 어떻게... 미안하다. 내가 니들 볼 낯이 없다. 어머니는 격분한 남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모아한 증거가 너무나 확실해서 핑계를 댈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외도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암이 거의 완치되었다가 다시 재발해서 투병 중이던 아버님에게 비밀로 할까 싶었지만 이미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부인과 어떻게 한 집에 사시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님에게도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어머니는 아버님과 따로 살고 계십니다. 귀책 사유로 인한 이혼과 재산 분할과 관련돼서 이혼 소송 중이시고요. 알고 보니 시모가 만난 상간남 그 노인네는 그쪽에서 제비로 유명하더라고요. 전국의 노래교실을 돌며
돈 좀 있어 보이는 여자들을 상대로 작업을 쳐서 인생을 사는 한량이었어요. 남편과 시부가 그 상간남 노인에게도 소송을 걸자 그 사람은 시모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시모는 이혼 소송 중에 가족들 볼 낯이 없어 따로 방을 구하고 살았는데 그 상간남이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 버렸으니 얼마나 가슴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이제는 그 누구도 시모의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이 60 넘어 가족들도 외면한 처량한 할머니가 되고 만 거죠. 요즘 60은 할머니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 나이부터 이제 외톨이로 지내야 하는데 아마 사는 게 지옥일 겁니다. 다행히 제 돈은 시부가 갚아주셨어요. 시부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제게 미안하다며 대신 갚아주시더군요. 시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평생 믿었던 마누라가 바람나서 집을 나가버렸는데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하지만 시부도 냉정하긴 하더라고요. 그 뒤로 시모가 찾아와 애걸복걸 사정을 했지만 절대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더러운 몸으로 어디서 기어들어오냐면서 소금을 뿌려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시부의 강단 있는 모습이 참 멋있어 보였어요. 시누이는 결국 제가 예상한 대로 파혼을 당했습니다. 남자 쪽에서 시누이 직업, 능력 등을 보고 답이 안 나오는지 파혼 선언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도 시누이를 깊게 사랑하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섰다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부와 함께 쥐 죽은 듯이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 남자는 아니라고 말을 해도 들어 처먹지 않더니 그래서 가끔 제가 용돈도 지어주며 바람이라도 쐬라고 연락을 하곤 하네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무조건 시댁에 퍼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짜증이 났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먼저 우리부터 잘 살아야지 양가 부모님들도 도와주고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이번에 시모가 바람을 피우는 걸 보고 꽤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얼마 전에는 소주를 벌컥벌컥 먹고 아버지를 배신한 엄마와는 다시는 안 보겠다고 선언을 하더군요. 연을 아예 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모든 경제권을 넘겨주겠다고 했어요. 그동안은 남편 돈은 남편이, 제 돈은 제가 알아서 관리를 했는데 자기 돈은 저보고 관리를 하라고 하니 저는 옳구나 하고 받아들였죠. 뒤늦게 반성을 한 남편은 제게도 잘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더욱 잘한답니다. 솔직히 그전에도 시댁 일만 아니었다면 100점짜리 남편이었어요. 이렇게 저의 드라마틱한 일들은 서서히 막을 내렸습니다. 시모는 지금도 제 남편에게 연락 와서 보고 싶다고 하지만 남편은 거절하고 있어요. 무슨 낯짝으로 자식들 얼굴 보려고 하냐면서요. 들어보니 시누이만 가끔 시모를 만나서 밥을 먹곤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 아무리 자식들이라도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네요. 가족이라지만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못 해줄 게 있거든요. 이 사연을 보신 분들도 제 사연을 통해서 혹시라도 가족분들에게 죄를 짓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서 빨리 그 죄악에서 벗어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비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간통죄는 누가 폐지를 했을까요? 어서 빨리 다시 부활해서 우리나라 가정이 이런 걸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